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웨이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간만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과연 불장의 초입 구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모셔볼게요. 먼저 코인가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 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좀 인사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지난 주말 우리가 좀 기대하지 않은 이런 좀 디커플링으로 대한 좀 우려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올라가는데 우리 비트코인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어찌됐든 좀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한 방 크게 좀 보여줄 이런 지금 확실한 한방 구간에 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도 지금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게 진짜 상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을 건지 그에 대해서 오늘 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더 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직 이제 우리가 원천적인 악재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척도를 나타내는 PC,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소비한 모든 물품 이제 평균 가격 인상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지표도 약간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도 조금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현재 중국의 봉쇄령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위축되어 있던 이제 투자의 심리들이 조금 수면상에 드러나면서 즉각적인 가격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현재 이런 시점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를 진입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수렴을 뚫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이 반등을 이어가도 좋을지, 지금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 잡으면 좋을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이슈들부터 확인해 볼게요.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가드님. 네, 제가 좀 오늘 좀 가져온 악재는, 자, 우리 미중 코로나 전쟁의 올해 전망이 이제 경제 전망이 갈수록 좀 어두워진다라는 좀 악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현재 미국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고공행진적인 이런 물가가 경제 성장률에 지금 상당한 걸림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올해 들어서 있었던 좀 작년에 미국에 있었던 이런 LA의 뭐 인력난, 뭐 중국, 독일 이런 지역에 대한 폭우, 뭐 베트남의 코로나 뭐 이런 재확산이 이뤄진 만큼 세계의 공급망 혼란이 좀 심각했었는데, 자, 이게 올해 들어가면서 좀 완화돼 가는 이런 좀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물가 상승세가 좀 누그러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기대가 됐는데, 현재 지금 전쟁이 지금 발발한 상태죠. 그래서 뭐 곡물과 원유, 천연가스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좀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인들의 좀 계좌를 보면은 현재 미국인들 계좌의 돈이 점점점 이렇게 사라져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미국인들의 저축률은 이제 08년도 이후에 상당히 좀 저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거의 최저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는 현재 사람들의 좀 이런 시민들의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소득의 대부분을 다 저축을 하지 못하고 다 지출로 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감소하는 저축률 이런 거는 미국의 이런 복지 정책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개인의 이런 저축률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자, 이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수요를 좀 줄이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은 물가 상승세를 좀 억제하기 위해 좀 공격적인 통화 긴축을 나서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단기적인 좀 경기 부진이 예상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런 좀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 이제 소득이 지금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는 좀 현실에 좀 살기에 좀 빠듯하다. 뭐 우리가 뭐 장을 보고 뭐 여가 생활하고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빠듯한 사람들이 이런 이제 자신들의 자산을 뭐 이제 자산 시장으로 좀 들어오지는 이런 유입은 좀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자, 이는 뭐 자산 시장으로서의 좀 자금 유입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코인 시장 뭐 겨울이 왔다, 뭐 이더리움 가스비가 뭐 매우 저렴해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낮은 가스비는 매우 활동이 좀 저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코인 시장에서도 지금 많은 좀 활기가 좀 줄어드는 상태인데, 자, 오랜만에 좀 찐 반등이 나와서 여러분들 기분이 좀 좋을 수도 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좀 두 번째로 좀 가져온 악재는, 자, 우리 카르다노, 이제 솔라나 이런 도지코인, 지금 리플만 지금 소송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악재인데, 자, 우리 지금 SEC와 리플랩스 사이에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리플 소송 외에도 좀 여러 가지 다른 대다수 코인들이 증권이라는 지금 집단 소송에 지금 법원의 판결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상승장이 오기에 좀 필수 조건이 뭐 치트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현물 ETF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현물 ETF가 나오려면 리플 소송이 일단 잘 끝나줘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 리플 소송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된 지금 집단 소송이 지금 올해 지금 6건이 있는 만큼 지금 상당히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에 지금 코인베이스 변호인들도 뭐 해당 토큰들은 이제 뭐 금과 같은 좀 상품이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 SEC의 좀 뭐 입장을 보면은 이런 리플을 뭐 가상화폐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못 하겠다라는 소송을 하고 있고, 뭐 우리 XRP 재단에서 뭐 수없이 이렇게 막 팔았잖아요. 저 코인을 이제 발행하고 이렇게 막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제 증권으로 좀 분류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상품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자, 이런 해당 집단 소송에 이제 이오스는 현재 지금 법적인 판단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좀 벌금을 내고 좀 끝난 상태고, 자, 벌금 내고 나서 이제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됐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 진정으로 탈중앙화로 가고 있는 건가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결국 나중에 다 이런 뭐 소송이나 이런 게 다 잘 끝나고 나중에 이상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탈중앙화가 돼 있겠지만, 자,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싶고요. 뭐 이런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판을 짜가고 이런 모습에 이게 좀 탈중앙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코인의 좀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런 소송과 싸움에 우리 개미 투자자들 등만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탈중앙을 좀 잃어갈 수가 있겠다. 우리 코인 좀 정신을 다시 차리고, 자, 원래 있던 그 가치를 좀 증진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경제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코인들, 이 카르다노, 에이다라든지 솔라나, 도지코인들도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이 코인의 원래 가치가 탈중앙화에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비트필스 님의 악재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악재도 총 3가지가 되겠는데, 일단 비트가 연속 8주 동안 하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원천적인 악재는 해소되지 않고 또 다른 악재들이 지속해서 더해져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반영을 일으킬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 불황에 임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떠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런 우려성 시사가 지속해 나오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일단 대유행이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그리고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경기는 침체되고 또 물가는 상승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프트와 배제와 같은 이제 금융제재 말고도 이제 수입 수출을 막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이러한 이제 제재를 가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이 중단되다 보니까 현재 연료 그리고 식료품에 관련돼서 엄청난 값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제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단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소비 자체가 줄어들기보다는 이제 어떠한 물품에 쏠리고 있는 양상이다. 싼 값에 몰리고 또 이제 어떠한 특정 상품에 관련돼서만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시를 들어본다면 우리 미국의 대형 마트죠. 월마트만 보시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를 예견되다 보니까 재고 이 창고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창고도 늘려가고 거기다가 제품들도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데 소비 심리가 너무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소비 심리가 너무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재고 창고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지금 이 지속세가 되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소비세로 인해서 이제 처리해야 될 물품들 싸게 나올 수 있는 양상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우리가 물가 상승을 조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양상도 띄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고용 지수 또한 지금 느리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재 이런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줘도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짙어질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투자 자산들에 관련돼서도 어떠한 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양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금리 인상이 되겠는데 현재 단기적인 지표로서는 이제 6월 그리고 7월의 금리 인상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속적으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금리 인상 폭에 관련돼서는 적어도 가을까지는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봤었는데 일단 6월은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0.5% 인상 예견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실 거고 이어서 이거 두 번째 악재를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 하락이 되기까지는 모든 회의 금리는 이제 0.5% 인상하겠다라고 회의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공포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포를 조장하는 듯하고 또 투자 자산에 관련돼서 우리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부동산에 관련돼서도 가격 하락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우려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6월에 있을 금리 인상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해서 6월 달에 0.5% 인상폭을 내비치더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큰 낙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경기는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의 금리 인상도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예견치에 상회하지 않고 하회하거나 그 예견치에 부응하는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대 심리에 의해서 금리 인상은 7월 달에도 0.5% 인상을 하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소비자나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큰 낙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지금 이 러시아 코로나 이 이후에도 가장 알트들에서 큰 낙폭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죠. 바로 루나 사태가 되겠는데 최근에 루나 2.0, 테라 2.0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루나가 설립될 때부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일, 29일 날 보신다라고 한다면 루나 2.0의 가격이 최고점 대비해서 75%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듯한 엄청난 이제 좋지 못한 양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고래나 이 루나 2.0을 만든 계기가 고래나 그 기관 투자자들처럼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수단 이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와 의심이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루나의 문제점을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싱가포르의 사무실이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운영된 적도 없고 또 내부자의 고발에 의하면 16조 원에 달하는 이 예치금이 도달했을 때 이미 문제점이 시사가 됐었다. 내부 이제 부하 직원이 권도영 대표에게 현재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현재 예치금을 상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격적인 하락, 패깅이 유지되지 못하고 디패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권도영 대표는 지속적으로 감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에 관해서도 어떤 다른 블록체인 기술이 인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2.0이 출시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순히 이 루나 2.0을 만든다라고 해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벗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블록체인, 그러니까 투명성 있는 또 다른 기획성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단순히 만든다, 그러니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에어드랍을 진행해 주겠다, 보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박을 도박으로 뒤엎는
폭탄 돌리기식의 양상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가능돼서 이제 우려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성이 전혀 없고 현재 루나 2.0에 관련돼서도 우리들은 지금 안도를 취할 수 없겠지만 현재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알트코인 그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볼 시점에 왔고 또 이러한 실질적인 사례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도 다시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다. 그래서 현재 루나로 인한 우리 알트코인의 하락치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최소한 2차례는 앞으로 또 한 번 이렇게 50bp를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 시장의 전망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악재였던 것 같고요. 일단은 6월과 7월 어떻게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나 2.0이 나오면서 시장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될까 싶었는데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는 않은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루나의 부활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코인카드님. 네, 제가 좀 오늘 가져온 호재도 한 2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리서치 업체인 이제 라무르라는 데가 있는데, 자, 내년 말 비트코인 시세가 10만 달러에 갈 것이다. 그래서 뭐 하나로 따지면 1억 2천 정도 될 건데,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겨울이 지금 끝났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2023년 말이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뭐 2025년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좀 기분 좋은 얘기들 우리에게는 좀 뭐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흘려 듣는 이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지난해 11월에 이런 라무르 단체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을 좀 찍었다고 투자자들에게 좀 말을 좀 경고한 바가 있는데, 자, 정확히 이 시점이 일치를 했다. 비트코인이 고점일 시기에 이렇게 말을 했고, 또 2017년 초와 2020년 중순에 뭐 비트코인이 상승장 직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번 조금씩 맞추는 이런 이제 스탯을 좀 보이는 것 같고, 자, 이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자, 그에 대한 좀 투자자들의 좀 관심도가 자,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누가 또 떠오르죠? 우리 이제 트위터에 이제 플랜 B라고 있는데 역시 비트코인 작년 말에 뭐 125K까지 간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우리가 맞췄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엄청난 신뢰를 막 주고 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투자자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낮고 이런 상황에도 우리 고래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립토컨트의 이제 주기영 대표의 좀 말을 보면은, 자, 2020년 중순은 뭐 2021년 상승 전에 비트코인을 추측하기 좋은 구간이었다. 그래서 뭐 기관들도 25K에서 35K의 좀 비트를 좀 들고 있는 기관 이제 물량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물론 당분간에 이런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고래와 이런 고래들의 행동을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투자자들은 우리 경제 지표가 뭐 언제 좋아질지 뭐 이렇게 언제 나빠질지 이런 걸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이제 앞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오히려 예측하는 게 더 쉽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의 현재 펀더멘탈이 존재하고 고래들이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막 사지 않을 만큼의 좀 경제 전문가인가라고 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좀 자문을 해볼 수가 있는 이제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비트코인의 상승을 좀 바라보는 견해가 물론 좀 상승장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늘어나고 있다를 첫 번째 호재로 가져왔고, 자, 두 번째 우리 호재는 이제 상하이 중국 정부가 이제 6월 1일부로 이제 코로나 봉쇄를 이제 완화를 한다라는 좀 호재죠. 자, 이에 따라 이제 아시아 증시, 뭐 비트코인, 뭐 국내 증시, 뭐 나스다 할 거 없이 좀 많이 올랐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가 이제 6월 1일부터 거의 지난 2개월간 이제 지속됐던 봉쇄를 좀 종료를 하고 좀 경제 활동을 하는 걸 좀 목표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밝혔고요. 베이징도 좀 비슷합니다. 뭐 7일 연속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지역에 지금 뭐 체육관, 뭐 박물관, 뭐 쇼핑몰 이게 재개장을 한다고 하니 지금 뭐 상황이 좀 좋은 상태이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 중국의 상황을 좀 보면은 뭐 마트에서 뭐 최소의 좀 고용 인원을 이제 고용해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뭐 이동을 좀 제한시킨
말뿐인 오픈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자, 이게 뉴스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게 오픈이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상당히 이 투자자들 이제 투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상하이 이제에서 상하이를 좀 떠나려고 하는 지금 상하이 주민들이 좀 많아요. 막 2달 동안 갇혀 있었고 뭐 아주 힘든 상황이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나가려면 이제 코로나 테스트 이제 PCR도 받고 나가야 되는 이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오픈이 됐다. 이렇게 지금 상하이 경제 도시잖아요. 이런 경제 도시들이 오픈이 돼간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스닥에도 긍정적 영향을 좀 미쳤던 것처럼, 자, 전쟁도 이제 푸틴이 마지막 카드 이제 내가 이제 핵을 쓰겠다, 핵을 뭐 쏘겠다, 이런 이제 제출만 나오지 않으면 솔직히 더 악화되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보고요. 자, 남은 건 이제 휴전인데 언제 할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국도 이런 코로나가 더 창궐을 하면서 이제 재봉쇄를 논하지 않는 이상 좀 이제 당분간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해서 이제 좀 2가지 호재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이 비트코인의 강세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2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일단은 아무래도 이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고래들의 지갑 수도 작년 2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뉴스로는 상하이가 내일 이제 6월 1일부터 봉쇄가 많이 풀린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경제 도시가 많이 풀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혔던 경제들이 일정 부분 좀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 필승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호재는 3가지인데, 여기서 앞서 이제 코인가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중국의 봉쇄령 해제와 저도 이제 맞물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 관련된 호재가 오늘 2가지나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코인가드님의 말을 인용해서 같이 설명드려보면,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1일부터 방역 지침의 복귀 이제 통제 지침을 개정하고 이제 봉쇄령을 해제하겠다. 상하이, 베이징 다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아시아의 이제 증시가 일제 급격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뭐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뭐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일단 주변국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인구수도 많고 그만큼 굴리는 자금 유동성도 엄청난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봉쇄령이 해제된다고 한다면 공급과 수요, 주변국들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추진되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일자리들 또한 고용지수 또한 올라갈 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금지 국가입니다. 규제 완화로서 저는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미래적 지향적 이제 암호화폐의 어떤 객관적 지표로서 활용을 해본다면, 긍정적인 화폐로서는 이제 현물 ETF 승인 말고도 중국의 규제 완화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는데, 이게 단순히 어떠한 나라의 이제 규제 완화, 금지에서 규제 정도가 아니라 이 자금하는 수준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엑시 인피니티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작년에 엑시 인피니티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급진적인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P2E라는 섹터 자체가 우리 어떠한 선보인 암호화폐에서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처음에 거의 첫 사례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각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보다도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화폐 가치가 낮거나 혹은 외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서 각광받았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도 사용하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수요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 가격적인 상승도 불러 일으켰지만, 거기다 더불어서 이 또 중국들이 또 게임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자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자금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켰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다라고 저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규제 완화가 정말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이렇게 상하이 봉쇄 해제, 그러니까 베이징과 상하이 봉쇄 해제만 가지고도 아시아의 증시가 올라갈 정도라고 한다면,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암호화폐 수요도는 엄청나게 자금이 운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말씀드릴 이제 호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공개의 이제 일부분이 공개됐습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 7월에 이 그레이스 케일의
그레스케일의 이제 현물 ETF 승인의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호재로서 볼 지표가 6월 달에 미 상원 의원의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법안 공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6월 7일 날 공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더블록이 입수한 내용에 따라서 일부분이 이제 나온 내용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증권거래법에 안에 이제 보존 자산이 용어가 추가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분산 자율 조율에 따라 쓰이는 이제 디지털 자산이 포함이 됐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일단 이제 법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6월 달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법적 제재가 만들어질지는 결과물을 봐야 알겠지만 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호재로서 인해서 이때 어떤 가격적인 상승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시면은 나중에 오히려 더 악재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내용 일부분만 활용해 본다면 이제 호재로서의 내용은 맞지만 여기에 지지부진한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은 지지부진한데 여기다 더불어서 이제 주 목적이 세금이다라고 편향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악재로서 이용될 수도 있으니까 꼭 이제 너무 이제 큰 지표로서 활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호재 같은 경우에 이것도 중국에 관련된 호재가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이 디지털 위안화를 현재 무료 배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에어드랍을 진행을 했던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받은 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진행된 무료 배포가 되겠는데 제가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먼저 만들어내고 현재 시장에 풀어낸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 뒤를 이을 나라는 이제 미국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기축통화 달러인 이제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현재 먼저 선보인 중국에 지금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단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관련돼서는 현재 시장에 뿌려지고 나서 보편화되기까지는 아직 향후 몇 년은 걸릴 겁니다. 근데 현재 중국은 벌써 시장에 풀어내가는 모습까지 취하고 있지만 어떤 암호화폐 우리의 연결고리 지점이 있냐? 기존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연결고리 지점으로서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어떤 것이냐? 바로 암호화폐랑 이 디지털 화폐랑 블록체인 기술을 인용하는 것이 똑같다. 중앙체제적이냐 탈중앙적인 부분이냐 이 차이일 뿐인 것이지 그 안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것인데 현재 루나 사태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저조해졌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모든 부분이 저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먼저 이제 신뢰도가 저조해진 부분인 거고 거기다 더불어서 가장 지금 테더 시가총액 1위인 테더를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법정화폐 담보인 스테이블 코인도 현재 그렇게 100%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USDT, 그러니까 테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난 좀 불안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USDC 같은 법정 담보 화폐인데도 그 중에서 이제 비교적 투명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USDC로 바꾸셔서 홀딩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일단 디지털 화폐랑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상생 관계일지 혹은 대체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대체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매한가지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매한가지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기축통화로 인해서 현재 이제 디지털 화폐로 인해서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또 패권 전쟁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겠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일어날 만한 지표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은 밝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막연하게 떨어졌다, 많이 1억 가까이 올라가겠다라고 했던 비트코인이 현재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이 투기성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호재로서 이제 객관적 지표를 삼으시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친암호화폐 법안이 나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이 호재 부분에서 중국 관련된 소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코인 가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봉쇄 조치가 많이 완화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선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이제 CBDC를 무료로 배포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CBDC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과의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공생 관계로서 나아갈 건지 아니면 경쟁 관계로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최근 이슈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USDT 말고 USDC가 좀 더 투명성인 측면에서 좋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